권영철의 와이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보도국의 권영철 선임기자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준비하신 얘기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로서 취임한 지 만 2년 6개월이 됐죠. 예.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날입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은 대체로 취임 당시의 수준인 40% 초반대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이 남북 간 군사 대치와 안보 이슈가 부각됐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요. 예. 또 고정 지지층이 급속히 결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율 왜 흔들리지 않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 이제 오늘인데 자,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0%를 넘어섰습니까? 예, 그런 조사 결과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가장 높게 나온 조사는 MBN이 어제 발표한 조사인데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조사한 것으로 긍정평가가 45%까지 치솟았습니다. 예. 부정평가는 49.2%였고요. 중앙일보가 지난 수, 목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는 잘했다가 41%, 잘못했다가 49%였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7일, 21일 사이에 조사한 8월 3주짜 여론조사에서는 긍정 41, 부정 54.2%였습니다. 네. 머니투데이가 지난 19, 20일 조사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35%, 부정평가는 58.3%였고요. 한국갤럽의 셋째 주 조사는 34%는 긍정평가, 56%는 부정평가였습니다. 예, 뭐 40% 넘는 조사도 있고, 네. 또 이제 30%대인 조사도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2년 반 전에 취임식 당시 지지율이 회복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조사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첫 1분기 긍정평가 비율은 역대 대통령 중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네. 한국갤럽 조사를 쭉 보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1분기 71%, 예. 김대중 전 대통령도 71%,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 이명박 전 대통령은 52%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44%였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갤럽이 취임 처음으로 이제 3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긍정 조사를 했는데 이때의 긍정 비율이 44%였거든요. 예. 당선인으로서의 마지막 평가와 같은 조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의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높긴 하지만 긍정평가가 평균치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임기 반환점을 돌아설 당시의 역대 대통령들의 직무 수행 평가를 보면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긍정 18, 부정 62%였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긍정 28, 부정 41.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긍정 38, 부정 26%.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긍정 34, 부정 56%.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긍정 49, 부정 41%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균치 이상쯤으로 나타나고 있죠. 네네. 그렇군요. 임기 반환점을 돌면 이제 역대 대통령들은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좀 못 받았던 사례가 많았었는데. 네네. 자, 근데 이제 박 대통령은 이제 긍정평가 비율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안보 이슈가 좀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좀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네. 임기 반환점에서 뭐 기대감이 높아졌다기보다는 안보 이슈, 남북 관계가 이제 터지다 보니까 높아진 게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예. 남북 간 대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은 지난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서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나 다양한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불통과 독선적인 이미지가 부각됐을 것이고 정치 부재의 대한민국의 실상이 도마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다면은 이 박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오히려 떨어지거나 답보 상태였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데요. 예. 한국갤럽의 정례 조사를 보면은 직무 긍정률이 6월 넷째 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9주간 평균 33%로 답보 중이었거든요. 이 기간 내에 부정률 평가는 57%였고요. 예. 그러니까 직무 긍정률이 남북 간 군사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역전 현상이 나타났는데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남북 간 이런 안보 이슈가 나오면은 긍정 평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고정 지지층과 여기에 북한 정세와 안보 정세가 맞물려 버리면은 지지율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예. 시사평론가인 유창선 박사는 남북 관계도 결과에 따라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고요. 의제와 전략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략실장은
어느 나라든지 안보 사안이 터지면은 여론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 극적으로 협상이 됐기 때문에 네. 뭐 지지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당분간은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죠.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평가할 때 이제 일각에서는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다, 뭐 이러면서 고정지지층이 많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흔들리지 않는 강구한 층을 형성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는 이를 콘크리트 지지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한국갤럽의 8월 셋째 주 정례 조사에서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72%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전체 평균이 34%였는데 엄청나게 높죠. 예. 20대의 8%, 30대의 12%, 40대의 24%와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예. 직업별로는 은퇴난 무직자, 기타가 52%로 가장 높았고 가정주부가 50%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이 20%대로 전해진 지난 6월 19일 6월 셋째 주 조사에서도 60대 이상은 60%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당시 조사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직무 긍정 평가가 41%였으니까 고연령층이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인지 알 수 있겠죠.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로 이제 다시 들어가 보면 네. 이제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 왜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고정 지지층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에다가 영남 지역 그리고 60대 이상의 향수가 맞물리면서 고정 지지층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이들 콘크리트 지지층은 세월호 참사에도 메르스 사태에도 그리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나 국회법 거부권 행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직무 수행을 긍정평가하는 이유도 열심히 한다거나 노력한다가 1위를 차지합니다. 뭘 구체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열심히 하지 않냐, 뭐 노력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최창렬 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후광 효과와 특정 지역의 절대적인 지지, 고연령층의 지지가 맞물리면서 콘크리트 지지율을 견고하게 형성하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25에서 30%를 바탕에 깔고 있고 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예.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두 가지 이유를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정치적인 유산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근대화 업적과 유경수 여사에 대한 향수 그리고 비명의 부모를 잃은 영예에 대한 측은지심의 발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아직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대통령에 대해 국정 운영을 잘해주길 바라는 기대감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윤태곤 실장은 첫 번째는 박 대통령에 대한 연민이나 보호의 정서가 강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야당이 전혀 압박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야당의 무능을 지적한 부분은 좀 눈에 띄는군요. 예,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이 바닥으로 떨어졌던 이유는 지지층 이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자 이른바 진보 세력들이 지지를 처리하고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죠. 예. 한미 FTA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대통령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일관되게 지지하면서 오히려 비판 세력에 대해서 행동으로 맞서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오늘로 예. 이제 박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는데 자, 남은 2년 반의 임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 이 노래 누가 부르는 건지 아시겠죠? 예. 그 취임식 때 불렀던 노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게 취임식 때도 불렀고 뭐 선거 유세 과정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예, 예. 당시 취임식에서도 7만여 명이 합창으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내게 행복을 주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상당히 기대를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은 행복했을까요? 경제는 바닥이고 정치는 불통이고 경제 민주화 등 대통령의 공약은 빌공짜 공약으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식 당시의 지지율로 회복되는 데 대해서 불안감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불통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긍정적인 평가가 낮아지면은 그나마 변신이라도 시도하겠지만은 40% 이상의 지지율이 유지되는 한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평가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남은 2년 반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게 사실입니다. 2년 반 전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당일날 비욘드 박정희가 핵심 과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동안에는 아버지 박정희의 영광과 그늘에 의지하고 때로는 묻어간 측면이 없지 않겠지만은 앞으로
대통령 박근혜 여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예. 그동안 2년 반은 불통과 독선의 모습만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좀 잘 개선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권영철 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